네,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거짓 탄핵으로 인해서 진감경 되신 지가 1407일째입니다. 옥중투쟁은 침묵투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저항의 행태입니다. 우리가 2월 2일 날 어제 그제 성모병원과 경찰청 사이에서 70세 되시는 생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단축 마라톤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신의 축하를 드렸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추운 날씨인데도 많은 분들이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또 각자가 준비한 꽃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70세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고희라 그러죠. 아무튼 70세 되는 생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환갑 진갑 잔치를 하지 않으니까 70세 잔치들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대통령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잘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대한민국만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힘들게 같이 아파하셨던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또 구치소와 똑같은 성모병원에서 70세 생신을 맞은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언제까지 그 악질적인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때는 2016년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은 4년차 차디찬 겨울이나 영상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투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런 정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뒤바꾸는구나라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밖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은 더욱더 단결하고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매주 엄청나게 많은 10,0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서명을 하시고 무죄석방 서명을 하시고 또 2,3,000명의 당원들이 입당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책임당원이 500명 이상씩 이렇게 들어오는 정당,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아스팔트 투쟁 정당이 생긴 거죠. 우리 말고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있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음에도 민초정당인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거짓 불법 불의가 세상을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걱정 때문에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70세 생신을 맞이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힘을 모으시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 사사로운 작은 애당심, 작은 애국심은 내려놓고 큰 정의의 길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KBS 수신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KBS 앞 지역에 집회 신고를 하고 KBS 수신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KBS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첫째,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잘못된 거짓에 앞장섰던 방송이었다.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의 북핵 프로그램 없는 북한 소위 말하는 평화쇼에 앞장섰던 큰 과오를 저질렀던 방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다가 총국을 만들겠다는 몽상에 젖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방송이라는 것. 또한 지난 재난 상황에서 재난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던 것.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폐렴을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데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지게 KBS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정말 오만이 그걸 바라고 있구나. 여론조사 좋아하던 그러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KBS는 지금 현재 업무를 막지 않은 직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 1000여 명이 업무를 맡지 않는 무보직에 있습니다. 연봉 1억자와 1억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KBS가 국민들이 76% 이상 여론에서 안 된다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KBS를 보면서 역시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한테 충성해주는 사람들만 챙기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집니다. 김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법관 탄핵 문제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이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가 이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검찰권,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이제 검찰 장악하고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놓은 다음에 이제는 사법부 중에서 판사들을 장악하려는 그러한 업무가 눈에 보입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은 너무 째째하잖아요. 일국의 대법원장이라 하면 국민들이 존경을 하고 그분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너무 친정권 편향적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대법원장답게 좀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말조차도 거짓말하는 그러한 대법원장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더라도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아직까지는 상권 분립이 있는 겁니다. 입법부가 거대 여당 국권을 갖고 있다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안철수 씨가 금태섭과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당원들이 우리 조원진 대표가 제안했던 보수 대연합에 안철수가 받았다 이러는데 안철수는 보수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 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단일화 얘기를 담는 것 자체가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수치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단일화 문제는 첫째, 불법 탄핵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우파,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견제하고 싸우겠다는 우리 우파, 세 번째는 썩어 빠진 기득권 세력들을 배격하겠다는 우리 우파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단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은 연대연합 후보를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내자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안철수 자격 없는 사람하고 우리 공화당이 단일 후보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